이번에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input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걸 이제 프로그램의 데이터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내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내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값이 이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제 사용법, input이라고 치고 엔터를 쳐 그러면 괄호까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입력을 하는 거는 여기 결과값이 나오는데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12 이렇게 치면 10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내가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면 검은색으로 이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하는 건 요 콘솔 창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input 괄호 열고 닫고까지만 해도 input은 뭐 동작은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키보드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걸 변수에 저장을 해야지 그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저장을 받는 거, 변수를 설정을 하고 i라는 변수 equal 하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이 i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진짜 저장이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나는 10이라는 값을 넣어줘요. 그러면 엔터 치면 초록색은 내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값, 검은색은 내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값을 프린트로 출력을 한 거. 10이라는 값이 제대로 변수 i에 들어가 있죠.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값이.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뭔가 이제 안내 문자를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안내 문자를 넣어줄 때 이 인풋에 이 소괄호 사이에다가 따옴표를 써서 문자로 넣어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요거는 이제 이미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멈추고 다시 실행할 건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런하면 내가 멈추고 실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상태에서 10이라는 값을 넣고 엔터를 치면 내가 입력한 값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가 돼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프린트로 출력을 한 거죠. 인풋 함수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꼭 저장받은 값을 변수에 넣어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걸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i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죠. 이렇게 출력을 하면 20이라는 게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알 수 없어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i라는 걸 더해보면 알아요. i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이제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sub이라는 변수 하나 두고 equal i 플러스 i 이렇게 한 상태에서 썸을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썸이라는 게 출력이 됐을 때 이제 문자열이면 1010이 될 거고 10을 입력을 했을 때 그리고 i에 저장된 타입이 숫자라고 하면 20이 출력이 되겠죠. 1010이 출력이 됐죠. 그러면 이 i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의 타입은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결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확인하는 방법하고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프린트문 안에서 타입 그 다음에 i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하면 10이라는 거 입력을 하면 클래스 str이라고 나오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스트링의 약제. 그래서 i라고 하는 건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처음에 요게 의미하는 게 이게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이제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타입 i가 타입을 통해서 변경된 이제 값을 변경된 값이라는 건 이제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i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리절트를 이렇게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아까 거는 요 과정을 프린트문 안에서 한 거고 요거는 변수에다 넣어서 요 변수에 i의 타입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 입력받은 값을 숫자로 해갖고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i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면 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int라고 하는 함수가 요게 문자열을 숫자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변수는 num이라고 하고요. 요 변수는 num이라고 하고 이거를 다시 type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num이 들어가야죠. 문자열, i는 문자열, num은 숫자. 진짜 숫자인지 여기에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int라고 나오죠. int라고 하는 건 인티저의 약자로 이제 숫자라고 정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자열로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이 돼서 저장이 됐다가 그거를 숫자로 바꾸고 그거를 이제 타입을 요거는 이제 출력을 통해서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인풋 받아서 변수에 저장하고 그거를 int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 요 두 줄을 하나로 처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풋 함수의 결과가 i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i에 저장을 하기 전에 아예 int하고 괄호 열고 int의 괄호가 뒤로 가는 거예요. int의 괄호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고 input의 괄호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i 자체가 이제 정수가 되는 거예요. 나오죠. 그래서 아예 입력을 받아서 숫자를 사용하고 싶으면 아예 인풋의 바깥쪽에 int를 이렇게 사용해서 아예 숫자로 변수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식이 조금 더 편하죠.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두 개의 정수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x, y라고 하는 이제 변수에다 놓고 더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인풋을 이용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데 이제 안내문자열로 첫 번째 정수를 입력받는 거고 이렇게까지만 하면 x에 저장되는 거는 이제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건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주려면 input을 int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주면 되죠. 시작하고 예 끝나고 그래서 int라고 하는 함수의 이제 안쪽에 4개 변수로 input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입력받는 것도 똑같아요. 저장되는 변수만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장되는 변수를 y로 하고 안내문자열만 변경하고요. 그리고 두 개를 입력받은 두 개의 숫자를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더해서 저장을 해주고 만약에 x에 300, y에 40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300, 40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300 플러스 400 썸에는 이제 70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x 안내문자열 변수하고 이렇게 문자열 상수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상수라고 하는데 상수는 이제 쉼표로 그리고 또 변수 그리고 값은 썸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는 거는 상수라고 하고 값을 변경해서 저장할 수 있는 건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변수나 상수나 이제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두 개는 이렇게 프린트문에서 연결을 할 때 쉼표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처음에는 300이라는 값을 넣고 두 번째는 40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입력을 받아서 x하고 y에는 문자열이 아닌 숫자 300하고 4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700이 출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int를 쓰지 않아서 이제 문자열이 그 자체로 x하고 y에 들어가면 300, 400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300, 400 문자열의 결합이 근데 이거는 int를 썼기 때문에 이제 700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입력 2번 하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300과 400의 합은 700 숫자로 이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돼서 더하기가 된 거죠.